안녕하세요. 난방비는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공공요금발 5% 이상의 고물가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비가 올랐습니다. 택시비가 올랐는데 그 택시 관련 업계 이제 종사하시는 분, 그 지인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택시비가 올랐지만 야간에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았답니다. 서서히 적응한다라는 거죠. 이제 당장은 그러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사람 수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이제 그분 말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원래 택시를 계속 타던 사람들은 타던 사람들이 계속 타더라는 거죠. 버스 요금이 오르고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고 갑자기 버스나 지하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식당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가 밥 먹는 걸 극단적으로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줄일 수 있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소수일 거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 올라간 요금이나 아니면 그 물가에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가가 높다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생활비의 그 가치가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네 삶에서 무언가는 더 아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이제 성실해지고 강제로 절약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유럽, 미국, 우리보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나라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뼛속까지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에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절약이 뭔지 투기 말고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지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과 다르게 궁지로 내몰릴 때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 아니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치 못할 큰 병에 걸리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에 좀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 나중에 요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자식 시집 장가 보내야 된다. 이럴 때도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돈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생활비 안에서 어떻게든 조금 줄여서 좀 악착같이 좀 만들어 놓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다라는 거죠. 주식해서 돈을 번다. 주식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소수라는 거죠. 극소수라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10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주식으로 돈을 좀 제대로 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게 아닐까? 그런데도 돈을 잃는데도 자기가 돈을 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식시장에 머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그게 언제든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다라는 거죠. 욕망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계속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할 때 그 돈이 참 쉬워 보이죠. 쉽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할부로 수입차를 사고 할부로 이제 집을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빚을 진 사람들의 삶이 하락하는 건 추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질 거고요. 예.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대 고물가가 그냥 굳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앞으로 이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대중교통 요금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2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하반기는 3%대로 갈 거다라고 전망 안 됩니다.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습니다. 뭐 정부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윤석열을 찍은 어르신들은 좋겠다. 지하철 공짜 없애고 교통비 늘어나고 난방비 늘어나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개돼지들이 무식한 도살자들에게 자기 목숨줄 내놨으니 도살당하고 피와 살을 바쳐야지. 역대 최고의 무역 적자. 김진태발 채권시장 붕괴 100조. 경돌이 하루 술값 출퇴근비 2, 3천만원. 다 개돼지들이 내놔야 한다. 나라 대표를 잘 뽑아서 서민들 목을 조르는구나. 물가가 이 모양인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멋질 생각이 없고 국민들 쇼크를 생각해 사항을 조율할 시도도 안 하고 무조건 올린다. 무식한 것을 뽑은 대가는 치러야지. 아이 시작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작태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탓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 고물가 사회다.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바깥에 점심 밥값이 12,000원이구나. 13,000원이구나. 만원도 이제 바깥 만원 시대가 아니더라는 거죠. 12,000원, 13,000원 시대죠. 이것도 2023년 하반기쯤 되면 바깥 15,000원 시대가 뭐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많죠. 이거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걸까? 그냥 서민들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최저임금 조금 더 주고 애들 엄청 부려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들 아닌가? 개돼지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못 먹고 살아. 길거리로 뛰쳐나갈래? 에이, 니네들은 그러지 않아.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나 국민들이 뭐 은퇴 연령을 뒤로 늦춘다고 할 때 100만, 200만이 나와서 시위하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요렇게 이제 기득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각상도 50억을 무죄로 때리고 있잖아요. 저것들끼리 헤쳐먹고 또 그러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기득권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난방비가 오르든 공공 대중교통에 비용이 오르든 기득권들 부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아니라 3,000원, 5,000원 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길거리에 차들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비용 때문에요.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해서 현재의 삶을 잘 유지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